친구하고는 운명이죠, 운명. 원래 신학생 출신인데 회사에서 이 친구는 절대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채용한 거죠. 저는 영등포점에서 원천세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이민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23년 7월 3일에 우와, 그거 기록하네. 미안해, 근데 중졸인 줄 알았어. 아, 중졸이요? 저는 친구 꼭 채용하고 싶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들이 지금은 신입 채용할 때가 아니라 일을 쳐낼 경력직을 채용해야 돼요. 신학과를 채용하고 아니야, 가서 기도 달라고 해요. 일단 저질러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엄청 덥네요. 와, 너무 그러니까요. 와, 엄청 후덥지근하고.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엄청 아끼시는 직원분 지금 미팅을 좀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친구하고는 운명이죠, 운명. 운명. 네, 운명입니다. 어떤 직원분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을 하는 친구는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 어떤 친구기에? 원래 신학생 출신인데 회사에서 이 친구는 절대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채용한 거죠. 채용하고 보니까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점에서 원천세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듀크 이민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94년생입니다. 94년생. 약간 EBS에서 수학 잘 가르치게 생긴 약간 그런 이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중학교 때 이과였어요. 그죠? 약간 그 얼굴 상이 이과상이에요, 이과상. 실제로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수학과 신학 쪽에서 이민온, 텍스 쪽의 용입니다. 이민용. 민드래곤. 회사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3년 7월 3일에 날짜도 기억을 하시네요. 기억하지. 약간 결혼 기념일처럼. 기념일이죠. 그렇군요. 네, 입사를 했습니다. 쌍화차 좋네요, 쌍화차. 이 더위에 쌍화차 어때? 일단 저질러 와. 뭐 시키셨어요? 저 수박 주스 시켰습니다.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우리 대표님 뭐 시키셨어요? 쌍화차. 쌍화차. 노른자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두 분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조금 닮은 느낌도 좀 있는데. 진짜 닮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사진 알지? 그때 청년 드림 때. 좀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봤죠? 0.2초. 웃는데 억지로 이렇게 광대를 올리는 미소.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청년들 영등포점에서 원천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듀크 이민용입니다. 입사하신 지는? 제가 23년 7월 3일에 우와, 입사를 그거 기록하네.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곧 꽉 채운 2년이 됩니다. 이전에 대학교도 나오셨나요? 대학교 나왔죠. 나왔어? 왜요? 아니, 미안해. 그냥 중졸인 줄 알았어. 중졸이요? 중졸이었어. 제가 대학 나왔구나. 어려 보이긴 하죠. 전공은 어떻게? 세무법인에 좀 안 어울리는 전공이기는 한데 신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면은 이제 보통 목사님이 되지 않나요? 그쵸, 보통 그쵸. 근데 세무법인에 취업해서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중이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처음 만나시게 됐는지. 알바를 통해서 만났죠. 알바. 어떤 알바였어요? 1년에 한 번씩 5월달에 되게 바쁘거든요. 저희는 신고대리라고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 되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응대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알바로 지원해가지고 했었죠. 약간 바쁘니까 그 당시 용병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그쵸. 용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오셔서 어떤 업무 하셨어요? 여보세요. 모든 응대 자료 받고 뭐 하는 응대 최전선에 있었는데 와,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내일처럼 알바인데 주인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힘든 기색도 없어. 와, 시급이 좀 센가 봐요. 예. 굉장히
있었어. 아, 저는 만약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12,000원, 13,000원, 15,000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니까 오랫동안 중간에 절대 그만두지 말고 진짜 남는 거 1.5배는 줘야 된다고 생각. 이거 아까워하지 않는다. 시급 때문에 왔니? 농담이고 그때 당시에도 제 전공이 좀 세무법인과는 안 어울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무업계에 들어와야 여기서 일을 좀 배워야겠다 하는 목적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그냥 좋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냥 일하는 분위기, 사람들. 맞죠? 이게 막, 대표님, 야, 대표님 가만 계십니까? 맞죠. 네가 맞아요. 뭔가 이 좋아하면 강요당하고 계신 어떠셨는지 그 당시에.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맞아요. 제가 이제 어떤 한 조언을 주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몇 개 업체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업체가 좀 이거 업체는 마지막으로- 세무사무소 아니야? 맞아요. 그치, 업체 하면 세무사무소. 세무사무소 2군데가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분한테서 서로의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듣고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도 이제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알아보고 검색하셨나요? 당연히 검색하죠. 너 거기 면접 갔었잖아. 다 알고 있어. 아니요, 근데 이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거기 저 안 갔습니다. 네. 안 갔어? 안 갔어요. 나 간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쟤는 줄 알았어. 정확히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제가 그때 캠핑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 연결해주신 그 조언을 주시는 분이 민용 씨는 지금 청년들을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신학과니까 사실 네, 저는 어쩔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또 하필이면은 청년들과 비교되는 그 업체가 신입을만 뽑는 데였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청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그때 지금 홈페이지랑은 느낌이 달랐는데 그때 당시 홈페이지에는 이제 청년들은 시급이 세다. 청년들의 목적은 고객들의 삶에 흔적이 되게 하는 거다라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주관,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 삶의 의미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되게 회사 전체랑 내 결이 맞는 곳일 수 있겠다. 사실 그 문장 이후부터는 이미 첫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들도 좋아 보였던 거죠. 짝사랑이 시작된 거군요. 네, 그래서 청년들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여기로 이제 진행해보려고 하던 찰나에 또 너 그러면은 정직원은 아닌데 한번 아르바이트라도 잠깐 해볼래? 권유가 들어왔고 아 나 그럼 무조건 하겠다. 오, 알바로라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중순에 한 3월 17일인가? 그때 정도에 날짜를. 날짜가 이 정도 정확한 건 진짜 제가 맞는 거죠. 다 다이어리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3월 17일 정도에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처음으로 청년들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일단 저질러 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 30이네요. 딱 30. 30이면은 알바할 때가 아니고 정식으로 취업을 해야 될 때인데 아까 2군데 있었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그냥 취업이었고 근데 여기는 취업은 좀 애매한 것 같고 알바로 한번 해볼래? 근데 요 2개에서 알바를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쵸. 진짜로 시급이 셌나 봐요. 뭔가 딱 꽂힌 게 있나 봐요. 맨 처음에 우리 대표님은 듀크 맨 처음 갔었을 때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저는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행동하는 게 남달랐어요. 대충 하는 척, 뭔가 열심히 하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딱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하는 것들이 완전 남달랐어요. 와, 그러니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와, 이런 친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아닌데?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5월달이 알바니까요. 5월이 바쁜 시기니까 그때 이제 원래 잠깐 한 달 정도 하는 알바인 거잖아요. 준비 기간까지 하니까 두 달. 두 달. 2달 정도. 두 달. 2달 정도 하는 알바면 이제 그 6월 끝나면 사실 세무법인은 바쁜 기간이 또 확 지나가다 보니까 잘리게 되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타이밍도 있었을 것 같은데 6월까지 하고 끝났나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성 팀의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얄짤 없었어요. 한 5월 이제 중순 준비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슬슬 짐쌀 준비해라. 짐쌀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다행히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게 여기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굳이 그때 일을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는 좀 보여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것까지는 좀 보고 5월 말일까지 같이 이제 근무하고 그때 저는 내부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는지 저는 외부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다들 약간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자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슬퍼. 회식하고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갈 뻔했죠. 갈 뻔했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진짜 하는 일들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당시 4,000명, 5,000명을 전화하는데 다 했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네.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 꼭 채용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들이 대표님 지금은 신입 채용할 때가 아니라 경력직 일을 쳐낼 수 있는 경력직을 채용해야 돼요. 아, 신학과를 채용하고 아니야 그 가서 기도도 하라고 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요.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 피해 다녔어요. 친한 척하고 오는데 그냥 전화 받은 척하고 그냥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아니 왜 내가 도망 다녀? 피해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잘 가라고 하고 떠났어요. 근데 저희 가방 싸서. 네, 가방 싹 떠났는데 유리에서 저기 가는 거 보이는 거야.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도 그렇고 한 명의 어떤 인생인데 네. 그래도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저기 벤치 야 잠깐 가지 말고 떠났는데 잠깐만 보자. 가지 마라.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얘기했죠. 나는 너를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근데 기회는 주고 싶다. 2주 후에 청년들을 왜 만났고 청년들을 알아보고 청년들에서 무슨 일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청년들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PT 한번 해줄래? 나한테 PT 하지 말고 내가 모든 직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팀장 또 팀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30분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잘 준비해서 한번 PT 하면 내가 뽑지는 않겠지만 이 친구들이 다 찬성하면 그때는 뽑을 수 있다. 어때? 한번 해볼래?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했나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 그랬죠.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궁금하다. 그 아까 홈페이지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게 그렇게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이미지나 이런 게? 옛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게 그들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한다였던 그 문장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있었어. 네. 삶의 흔적이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저랑 결이 잘 맞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곳곳을 이제 타고 들어가 보면은 대표님들이 써놓은 글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원시청점에 있지만 영등포점에 있었던 애니 쓴 일기도 되게 많이 봤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는 회사 좋겠다. 딱 그 생각. 일단 저질러라. 지금 조셉의 기억 속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 다니다가 그래서 가는 길에 유리창에서 딱 보고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보면 한 번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게 해가지고 다시 콜링해서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를 이제 다른 입장에서 그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약간 이거 사건 재구성하는 거 같아요. 근데요, 이 말이 저도 이제 들으니까 또 오랜만에 새롭게 제가 사무실에서 영등포역까지의 거리가 넉넉하게 걸으면 한 2-30분 걸리고 빠르게 걸으면 한 15분까지도 끊을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천천히 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천천히 걸었구나. 천천히 걸었어. 아마 빨리 갔으면은 이미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절반 정도 갔을 때 그때 조셉이 전화가 오셨어요. 나는 어디쯤 갔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너무 멀어지지 않은 타이밍. 네, 진짜 전화를 걸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듣고 바로 저 기억나요? 저 위치였어요. 저 위치. 맞아, 저기 벤치. 네,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앞이에요. 저기 저 앉아가지고 벤치 앞이었어요. 한 30분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너를 뽑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계속 기업 그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뷰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계속 기업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계속 기업에 대한 가능성이 뭐죠? 저는 땜빵으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 사람의 인생과 청년들의 어떤 인생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다가 그만두고는 이걸 되게 힘들게 보는데 또 이쪽은 이제 다른 업을 하다가 이쪽 세무업으로 반짝 좋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계속 기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무언가 확신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해줬어요. 그건 이제 PT 때 약속했던 걸로 맞아. 가는데요. 그렇지. PT하고. PT하고 약속을 했는데 조셉이 거셨던 약속이 1000개의 일기를 쓰자. 사실 그 근본 이유를 알아? 내가 왜 했는지? 약간 저는 그 식당에서 하는 물깃기 3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실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정말 걸으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를 흔적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게 일기였고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일기가 업무하면서 뭔가 느끼고 배우고 성장한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일기인 건가요? 어차피 이 친구는 백지였으니까.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식을 채워가고 경험을 채워가고 깨달음을 채워가는지 이런 스토리가 한 권의 책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할 수 있겠다는 어떤 무언가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겠냐고 했을 때 했잖아. 진짜 무조건 해야죠. 그때 하겠다 그래야죠. 그때 그래? 그 당시에 저희 세고기 청년들은 철학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 중에 장자 책을 그 당시에 많이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거든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만약 반듯하고 뭔가 쭉쭉 뻗었으면 너무 쓸모 있어서 재단에서 뭔가 옥죄로 썼을 텐데 쓸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거죠. 저는 이 친구의 어떤 지난 삶이 뭐 신학교이지만 여러 가지 했던 태도를 경험을 볼 때 우리한테는 직접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 쓸모 없는 기간이 우리한테 역으로 엄청난 쓸모가 있을 거라는 무언가 약간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성의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걸 좀 꿈꾸고 지향하거든요.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거는 우리나라에 세무 업무에 기장을 한다고 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를 동시에 다 하거든요. 이 동시에 다 하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부가세를 준비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원천세가 발목을 잡아. 10일까지 원천세를 하고 부가세를 해야 돼. 3월 달에는 법인세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법인세를 못하고 원천세를 하고 법인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인데 10일 정도를 뺏기는 거군요. 원천세.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분업을 시켜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기존에 하던 거를 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기존에 관념이었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도전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장자의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의 최고의 사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세 업무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소득을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적법하게 측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거는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노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주유수당 주유수당도 맞아요. 근로자와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게는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없으면 반대로 엄청난 비율이 생겨요. 첫 단추에 사명감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김앤장이 있듯이 세무법인에는 청년들이 기억되고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 대화하셨던 맞아요. 하나